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락강을 갖다가 총정리를 해볼 생각인데, 아우 더워. 이거 다 하려면은 시간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도 빨리 끝낼 거야. 왜냐면 피곤하거든요, 나도. 오늘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우, 이 머리카락이 너무 걸거쳐 미치겠네. 근데 그 여자가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위에는 많이 길었는데 옆에가 안 기르니까 머리 자르도 갈 수도 없고. 나 진짜 신경질 나. 나 이거 되게 예민한데 진짜 이거 건드려가지고 속상해 진짜. 속상하다고. 나 이거 진짜 예민한데 머리. 아 anyway,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까? 락강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한지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요. 보통 뭐 나 좀 뭐 그거 뭐냐 뭐 철학이나 뭐 그런 것 좀 관심 좀 있고, 나 그거 조금 뭐 껌 좀 씹어봤다 뭐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한 번쯤은 꼭 들어요, 이야기를.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뭐냐 그렇게 막 호기심을 가지냐면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어려워서 그래, 어려워서. 그런데 어려운데 이 사람의 문구가 있어요. 단어 하나씩 툭툭 나오는 게 있거든. 그 문구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마치 니체의 신은 죽었다. 이 말하고 거의 뭐 쌍벽을 이룰 만큼 말이 되게 멋있거든요. 안 그래요? 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무슨 병신 같은 말인지도 모르겠고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은 말이 멋있잖아, 말이. 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말이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좀 인물이 좋아. 할아버지가 좀 잘생겼어.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것 같아. 아저씨가 인물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책을 보고 있으면 뭐랄까 뭔가 좀 있어 보여. 하여튼 있어 보이는 거에는 약간 좀 끝판왕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나도 약간 거기 낚였어. 이 나이 든 할아버지, 조금 잘생긴 할아버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낚이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좀 위험하다. 뭐 그런 거. 나도 내 머리가 전부 다 백발인 것 같으면 나 흰머리 하고 다니겠는데 요만큼만 백발이어서 속상하다. 속상하다. 아무튼 그런데다가 요즘은 좀 덜한데, 그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영화 평론 잡지가 시내 21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 키노라고 하는 것도 있었었어. 되게 많았었어요, 영화 잡지가. 근데 그 잡지들 일단 다 망했죠. 어, 왜 망했냐면은 이유가 있어, 그게. 맨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아주 그냥 현학적인 이야기 막 그런 거를 갖다가 너무 많이 글을 썼었죠. 그쪽 계통으로 아주 유명한 평론가도 한 명 있었어요. 영화 감독까지 했었던 분인데, 근데 그 당시에 영화 평론을 하면서 이 락강 이론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솔직하게 내가 얘기할게요. 그 당시에는 그걸 그냥 다 모르니까 그냥 그리는 글이요, 뭐 그림은 그림인가 보다 하고 읽었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사람 뭐 알고 쓴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렵죠. 현학적이고 이해도 안 가고. 내가 항상 하는 말인데,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너무 어려운 데다가 또 있어 보이니까 뭐 하기 좋냐면, 내가 그분이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기치기 좋아, 이게. 사기치기 좋고, 또
그게 잘 모르니까 약간 조금 이런 거 좋아하는 부류의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여자들 모아놓고 막 혼자서 막 뭐냐, 막 가오잡기 좋아 이거 막 가오잡고 혼자서 막 이러고 앉아가 으아 하면서 뭐 지 혼자 졸라 무슨 뭐 고독한 것처럼 이러고 앉아 있다고, 병신처럼. 그런데 또 바보들이 거기다 또 낚여. 그랬거든요.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이상하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몰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상하다고. 그런 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외국에서는요 인마 사기꾼이라는 말도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너무 현학적이니까요. 그런데 또 잘 이해해 보면은 또 막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되게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더럽게. 난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쉽게 접근이 돼야지. 너무 어려우면 그걸 뭐 하려고 배웁니까? 쓸데없이. 안 그래요? 어려운 거는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 어렵게 하라고. 뭔가 좀 이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라고. 인문학 어려워봤자 아무 짝도 쓸모없어요 이거. 에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다. 무슨 뭐라더라. 저번에 어떤 사람 내가 맨날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나보고 뭐라더라. 네가 뭐 철학을 아냐, 뭐 인생을 아냐, 또 하면서 또 나불나불 된다. 씨발, 그럼 지는 뭐 알아? 그러니까 그놈이 사기꾼이라니까요. 그럼 지는 꼭 뭐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지는 뭐 알긴 뭐 개뿔 뭘 알아? 지가 뭘 아는데 도대체. 근데 지는 막 또 이러고 다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거 내가 싫어한다는 거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 특징이 뭔지 알아?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아주 거대 담론 이야기하고 또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놈들 사기꾼이에요 그것도.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짜증난다고. 자, 그러면은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한번 되짚어 봅시다. 1번. 상상계. 이 말부터가 지랄이야. 아니, 상상계. 아니, 그냥 물론 뭐 그대로 번역한 거긴 한데, 말이 그렇잖아. 상상계 아니, 상상까지는 좋아. 이 개자를 왜 붙는 거냐고, 또 개가. 약간. 저러니까 이거 이렇게 그렇게 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개 이래 버리니까 좀 짜증 나잖아. 약간 좀 장소적인 개념으로 좀 주려고 저렇게 한 건데 아무튼 짜증 난다고 이 개짜 이런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저 말을 쓰면은 일단은 우리도 저 말을 써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책 쓸 때 제가 락강 이론을 정말 많이 넣었었거든요. 상상계, 상징계 이 말을 쓰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너무 무서운지 하도 모르겠으니까 쓰지 말고 그 설명하라는 거지. 나 그때는 나 그거 못했어요 진짜. 그게 가능한가 싶었죠. 그때가 보자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좀 꽤 오래됐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하죠. 내 이해가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지금은 또 되더라고.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똑똑하다 뭐 그런 말이었던 거지. 똑똑하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는가 그것부터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현대의 모든 이론들은 근대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대성 비판이라고 하죠.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새마을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새마을 운동. 여러분들 옛날에 막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애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사는 거 하나에만 완전 목숨을 다 거는 거야.
오로지 그냥 잘 사는 거 하나. 여기서 잘 산다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모기는 그냥 지상 위에 그냥 낙원을 펼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면서 달려왔어. 근데 되게 삶이 공허하지 않아요? 그거? 잘 살긴 잘 살게 되었는데 뭔가 좀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좀 더 충족되길 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 적당히 이제 배부르고 이제 등 따시기 시작하면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근대성이 가져온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잘 살아 오프세 잘 사는 게 지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로지 효율성만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인간, 좀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 뭐 그런 애들은 약간 좀 나가리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또 약간 좀 추상적이고 약간 조금 감상적인 부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조금 나가리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뭐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고 또 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결국 잘 살아보세요의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살아보세요는 끝이 없잖아요. 어디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잘 살고 싶으냐? 도대체 그 끝이 어디냐? 그러다가 잘 살아보고 다 살아보려고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다가 그건 뭐냐? 전쟁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이제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너무 이 근대에 대한 생각이 좀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모든 이론들은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들어가게 되고 이 근대라고 하는 거를 시작한 놈이 누구냐라고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거기에 데카르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무너뜨리는 건 되게 쉬워요. 사실 데카르트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갖다가 막 대쩌고째 막 무너뜨리게 되죠. 간단하게만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나는 자, 봐봐. 이게 주어죠. 이게 수로예요. 나는 존재한다. 자, 존재란 말 나왔지? 뭐 할 때? 생각할 때. 저때 이제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그래가지고 이제 내 존재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느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다. 오케이? 응.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좀 자기 중심적이 돼요. 내가 최고지. 내가 짱이야. 그런데 이 근대가 이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걸로 좀 대체가 되더라는 거죠.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로 말이죠. 나의 생각이 핵심이야. 근데 나가 뭐로 바뀐다고? 국가와 민족 같은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는 줄 알아요? 내 생각에 의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해요. 왜 피곤한 줄 알아요? 자, 사람은 누구나 일단 태어났어. 그런데 네가 생각에 의해서 너의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인생이 잘 돼도 누구 탓이야? 네 탓이야. 네 인생이 망해도 누구 탓이야? 네 탓이라고. 결국은 모든 네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 네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이 생각해 주길 원하게 되고, 그래서 국가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대한 아리아 이론이에요. 위대한 일본인 이런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위대한 한국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반만년 역사부터가 틀렸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무슨 이집트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아니 이집트는 물론 이집트는 더 오래되긴 했지만 뭐 중국도 아닌데 무슨 반만년이야.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민족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게 편해요. 왜냐면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야? 너 책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깔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대성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현대에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 외로 잘 성립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좋아. 모든 사람들이 그럴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좋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마다 뭐 결정도 못 해가지고, 아니 지 밥 하나 먹는 것도 지가 결정을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먹을까 하면은 아무거나. 짜증나. 아무거나. 짜증나. 뭘 먹고 싶은지 막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근데 아무거나. 왜 아무거나예요? 지가 못 고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남이 골라주고서 뭐 남이 골라주면 먹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맛이 없네. 너는 영 고르는 게 센스가 없네. 이러고 앉아있다. 나 때리고 싶어 진짜. 정말 짜증나. 짜증나. 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맹렬한 비판이 들어가 있는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거?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 프롬이 쓴 책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 배운 거예요. 무엇으로부터해?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 자유로부터 사람들은 뭐한다? 도망친다고요. 너무나도 많이. 참고로 에리 프롬은 사회학자가 아니라 이 사람도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러니까 좀 겸한다고 보시면 돼요. 좀 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사회학자로 좀 이름이 나기는 했죠. 오케이? 그래서 에리 프롬의 저서도 꼭 볼 가치가 굉장히, 그걸 어렵다고 하면은 안 되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이거는. 자, 아무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현대의 모든 이론들은 고키토, 에르고, 수멘,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키토 주체라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한다? 비판하는 거예요. 이 나약한 인간들을 갖다가. 자, 그러면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좋아.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어떤 다양한 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을 까면서 들어가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좀 비판적 생각이 좀 심했던 사람이 하이데거. 뭐 사람들이 자꾸 하이데거 하면 자꾸 낫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키토 주체. 여기가 좀 발가가 잘 안 보이는구나. 요 부분이 조금 내려가서 쓸게요. 특히 하이데거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더라? 세계상의 시대라는 책이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고키토 주체관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까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론도 나오게 되는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게 무의식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존재하려면 그것이 어디겠어요? 말 그대로 무의식이잖아요. 인간의 정신을 두 개로 이렇게 봐봐요. 이만큼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의식이죠. 여기는 무의식인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의식이 닿지 않는 부분. 여러분은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의식이 있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 아랫부분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내가 깨어 있으면 의식이 짠 하고, 내가 잠자고 있으면 무의식이 짠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 뭐냐, 무의식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은 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없냐면은 의식이 거기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의식이 여기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항상 그 자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어요. 오케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식이 닿지 않나니까? 닿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 의식이 없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 결국 뭐일까? 나의 일부예요, 아니에요? 내 정신에. 내 정신은 이만큼이야. 그럼 이것 또한 나의 일부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만 있는 나예요? 여기에만 있는 나예요. 여기만 생각하는 나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되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은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데카르트는. 이 아랫부분은요, 몰랐던 거지. 그래서 오늘날 정신분석은 요 아랫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요 아랫부분, 이 무의식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건망증이에요. 건망증. 자, 그러니까 건망증. 자, 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는 내 나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나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나가 있기는 있는데 의식이 안 되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까지 얘기를 한 게 이제 프로이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락강은 여기를 갖다가 이제 아주 집요하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언어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 언어의 중요성. 자, 소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고 얘기했죠. 역시 이 아저씨도 되게 잘생겼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좀 다 잘생긴 것 같아. 왜 그럴까? 자, 이 아저씨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론을 하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이 난리가 나버린 거야. 거의 모든 영역에다가 영향을 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영향을 주게 된 그 사조를 퉁쳐가지고 이제 그냥 구조주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소시르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뭐냐면 기호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기호의 의미. 기호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표와 기의. 기의는 그냥 의미고요. 기표는 그냥 표시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라고 적어봅시다. 그러면 저 글자를 보면은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멍멍이가 떠오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멍멍이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멍멍이가 떠올라야 돼. 오케이? 네. 자, 요게 이제 뭐다? 의미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의라고도 하죠. 개라고 표시했죠? 그냥 표시된 거예요.
이걸 보고 기표라고 하게 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멍멍이라는 개 보고 꼭 개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돼? 이렇게 적어도 돼. 건이라고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뭐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야. 개가 꼭 개일 필요 없다니까. 나는 이제부터 개라고 안 부르고, 난 이제부터 건이라고 부를 거야. 내 마음이야. 해도 돼요. 문제는 뭐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문제지. 니 혼자만 살아가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요거 하나. 그 다음 기호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 연쇄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하는 기호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멍멍하는 포유류.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개라고 하는 동물을 이해하려면은 이 정의에 따르면은 뭘 알아야 돼? 포유류를 알아야 돼. 이 글자 또한 뭡니까? 기표예요. 그러면은 포유류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기의라고요. 그러면 또 포유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뭔가 문장이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 또 뭔가 단어가 하나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연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하나의 기호가 있으면 이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른 기호가 필요한 거야, 이게. 오케이? 그리고 또 이 기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게 돼요? 기호의 어떤 연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기호에 뭐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거대한 그물망이 나오게 돼요. 기호의 그물망.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기호의 그물망을 내재화해서 내가 저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걸 이 사람이 발견했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사용하기는 되게 좋죠.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 설명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빠져나가는 게 문제. 너무 나가지 말라니까 좀 한번 또 들어봐. 내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내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자, 저는 두 가지 제가 원래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좀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뭐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건 두 가지가 좋아. 그런데 이런 거 설명할 때는 철저하게 미괄식으로 가야 돼요. 나는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빵 이렇게. 자,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고요. 자, 개를 본다고 해봅시다. 내 앞에 개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 개의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개를 보는 순간 개라고 하는 그 기호가 먼저 그 개에게 더 씌워진 채로 보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더 씌워진 채로 본다는 거죠. 개라고 하니까 이해가 더 잘 안 되지. 내가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아주 간단한 설명 방식이 있어. 여러분 길 가다가 뭐 같이 뭐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 만약에 뭐 베트남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의 어떤 뭐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무튼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 만났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줄 자신이 있나? 생각 외로 그렇게 안 될 걸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그 사람에 대한 기호가 있다고요. 동남아 사람, 게으르고
고집 세고 집 멋대로고 뭐 냄새 나고 이런 식의 어떤 뭐가 생겨요. 편견이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아요? 선입견.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봅니까? 그 선입견이 더 씌워진 모습을 봅니까?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개를 봐도 고양이를 봐도 말을 봐도 뭘 보지 못한다? 진짜 그것의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는 못해요. 항상 더 씌워진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일종의 언어가 뭐가 되냐면은 내 생각의 필터링이 되는 거야. 선글라스 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어가 나한테 선글라스가 된다? 빨간색 선글라스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간색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뭐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것도 언어학자가 발명한 이론이에요. 보자, 책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이 책. 여기 보면은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 했었어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프레임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죠. 요즘은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게 대략 한 20년 전쯤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미지나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아요. 이미지만 하나 보게 되죠. 적당히 가짜 이미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덮어 씌우게 되면요, 그걸 해명하려면요 지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지만 덮어 씌우는 건 너무나도 쉽죠. 웰포커가 아니고 레이코프. 자, 레이코프. 오케이? 좋아. 괜찮아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오늘 엄청 오래 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상상기 들어가지도 못했다. 지금. 자, 그걸 이제 그 뭐냐 소실이라고 하는 학자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걸 위대한 발견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락강이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져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그거랑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시르의 이론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키게 되죠.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맨날마다 요새 잘 써먹는 예시가 있잖아요. 자,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남자가 데려다 줬지. 그러니까 여자가 집 앞에서 이제 남자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여자가 남자를 붙잡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자, 그러면 남자가 해야 할 행동은 1번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산다. 2번 편의점에 가서 땡땡을 산다. 자, 1번 해야겠어요? 2번 해야겠어요? 자, 질문했으니까 얘기해봐. 1번이야? 2번이야? 저같이 좀 순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1번을 하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싸 하면서 말이지. 자, 봐봐. 이것도 봐봐요. 하나의 뭐가 돼요? 기표야, 이것도. 기표라고. 그지? 들어오자마자 19금? 자, 이게 기표라고요. 그러면은, 자, 넷플릭스 볼.
자, 그러면은 이 기표에 대응되는 기의는 뭐가 되겠어요? 개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멍멍이가 떠올라야 되는 것처럼 라면 먹을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라면 먹는 게 떠올라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뭘 생각해? 2번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하나의 기표에는 기의가 딱 그게 대응되는 의미로 붙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다양한 의미로 다들 달라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뭐 나랑 오늘 뭐 자자 이렇게 말할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나랑 오늘 뭐 하지는 말고 손만 잡고 자자 이렇게 말을 할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나랑 오늘부터 사귀자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몰라. 그거는 아무도 확실한 건 1번은 아니라는 거야. 1번은 아니 라면 먹자고 해놓고서 라면은 안 먹고 엉뚱한 생각을 하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또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요렇게 툭 말해도 개떡같이 탁탁하지 안 알아듣고 다르게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거를 갖다가 락강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정신분석학자가 제일 잘 알겠죠. 아, 사람들이 정말 개떡같이 이해하는구나. 그런가 정도가 아니라 없죠.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 그렇잖아요. 좀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에서는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혼내라는 게 있고, 그거 한 개 더 다른 말 뭐였었지? 까먹었다. 또 아무튼 혼내가 있고, 안마음이 있고 바깥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특히 심한 게 그 어디 사람, 교토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오사카 사람들이 교토 사람 그렇게 싫어한대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자기 앞집 옆집 여자를 만났어. 근데 옆집 여자가 딸내미가 피아노를 맨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지나가던 교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피아노를 정말 잘 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피아노 잘 치시네요 라고 기표를 들었어. 우리는 그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다떼마에 좋아. 그러면은 고마워요. 들으면 나 잘 치죠?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토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시네요 말의 의미는 뭐다? 닥치고 그만 좀 쳐라 이 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 안에서도 교토 사람이 제일 심하대요. 그게 제일 심하대. 교토 또라이? 야, 그런데 그게 참 우리나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꼭 일본 사람만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한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거 우리 모두는 다 혼내와 다때마가 달라. 다 누구나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씩은. 그게 얼마나 심하냐의 문제인 거지. 그게 끝판왕이 이제 교토 사람이래요. 그게.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 난 부산 사람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락강이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기표가 있어. 그러면은 밑에 이제 뭐가 붙어? 기의가 붙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라면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말 맥락 그대로 라면 먹으러 간다라고 하는 기의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이 뭐가 돼? 기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기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1번 라면 먹으러 가자. 어떤 사람은 2번 오늘부터 우리 1일이야 사귀자. 3번 오늘 뭐 한번 하나요? 이런 날도 있고, 또 4번 뭔 소리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기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딱 붙는 어떤 반드시 그렇게 붙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붙을 수도 있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기호에는 하나의 기표에는 하나의 기만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소시르의 생각을 일단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는 얻어왔는데 그걸 약간 변화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기표는 하나일 수 있지만은 기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개 말로는 되게 멋있게 표현을 하죠.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운 거야. 흐른다라고 해버리니까 결국 그냥 자기는 설명 끝났어. 이제 흐른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 씨발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나. 흐른다. 흐르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흐른다고요. 이렇게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붙을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붙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붙고 아무튼 붙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붙는 지점을 보고 고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하죠? 우리가 굉장히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사람이 꼬인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왜냐면,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냐면은, 지도 지 마음을 모르겠거든. 지도 지 마음을 몰라.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잘 아나? 몰라. 나도 내 마음 몰라. 우리 아들 봐봐. 우리 아들내미 오늘 봐봐요. 오늘 할머니 집 가서 잘 거야. 내가 새가 빠지게 할머니 집 데려다 줬어. 이거 뭐라고 한잖아. 할머니 집 가가지고 데려다 놓고 내가 우리 집에 다시 왔어요. 집에까지 왔다고. 오니까 할머니 전화가 와서 다시 집에 가고 싶대.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갔어 내가. 또 데리고 왔어. 니 자꾸 그따구로 할래 하니까 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거야 그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명확하냐고요. 그럼 사람 마음이 왜 그렇게 항상 명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흐르는 걸까? 자기가 뭔가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이 어느 지점에 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모호한 말을 싫어하는 거야 이게. 뭐 같이 막 데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나 집에 갈래? 집에 가자고? 알았어 그럼 집에 가자.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넌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어쩌라고? 집에 가자고 했잖아. 내가 집에 가자고 하는 게 근데 집에 가자는 의미야? 막 이런다니까. 아이씨 그러면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 그냥 집에 갈래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여기 여성분이 많으니까 제일 잘하잖아.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하지만 뭔가 좀 딩숭딩숭하면서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말은 총 나가는 순간이 많잖아요. 피곤해. 그래서 나의 아저씨를 보면 그 1화에 보면은 그 대사가 이런 대사가 나와. 라면 먹자가 정말로 라면 먹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라는 말이 나와. 왜냐면 아저씨들은 너무 피곤해. 나는 그 모르겠거든. 알고 싶지 않아. 나 피곤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자, 아무튼 왔다 갔다. 누구나, 그러니까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말은 나간다고요. 그러면은 기표는 나와서 기회가 붙어야 안 붙어야 안 붙는다고. 그러니까 흐른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어요? 이 사람은 정신분석 학자니까. 오케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철학책을 봤었냐면은 그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봤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본 책이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에요. 그때 삼촌이 그 책을 하나 주고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 보기 시작했었어. 근데 어릴 때는 저는 원래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긴 한데 책이 되게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책을 계속 좀 반복해서 많이 봤었죠.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게. 근데 약간 좀 구슬들이 좀 따로 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유레카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유레카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그때가 32살인가 그때 제가 유레카를 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뚫렸어요. 전부 다 쫙 연결돼 버렸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머리 쪽에서 쫙 연결이 돼 버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사람이? 그때 느껴지는 그 지적 쾌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레카한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러면 내가 32살에 내가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내가 언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그 쌓아 올렸거든요. 그 몇 년을 쌓아 올린 거야?
거의 한 몇 년, 초등학교 4학년이 몇 살이지? 10살인가? 뭐 아무튼 뭐 그래 된 거예요 이게. 볼 게 없으니까요 책이. 나는 동화책은 거의 못 봤어요. 동화책은 못 봤고 뭐 주로 뭐 좀 대하 소설 이런 거 많이 봤었고. 그러니까 한번 책이 들어오면은 내 손에 들어오면요 나는 그게 찢어질 때까지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가 책 버려놓으면은 그거 주워 와가지고 보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제가 책이 되게 귀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랬었죠. 그게 습관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아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야 진짜 피는 못 속인다. 넌 너신 내 아들이 맞아. 자, 아무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락강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를 나누는 거예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다고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상상계가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볼 건데 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다가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이디푸스 신화를 갖다가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신 분이 누구냐? 프로이드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신화 내용이 뭡니까? 오이디푸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 얘는 테베의 왕대로 이제 태어났는데, 얘가 뱃속에 있을 때 신탁에 내려와요. 이 애가 태어나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테베의 왕인 라이노스가 자기 아들내미 태어나자마자 얘를 갖다 버립니다. 어디다 버렸었지? 갈대밭에다가 버려요. 그런데 그 갈대밭에서 얘를 갖다가 어떤 누구였지? 목동이었나? 아무튼 얘를 주워가요. 그래가지고 코린토스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코린토스의 왕에게 바치게 되죠. 아 이거 운 좋은 놈이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바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왕자로 크게 되죠. 근데 이 신탁 내리는 새끼가 또 왔어.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그 계약 오이디푸스한테 신탁을 내리게 되죠.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네 엄마를 취할 것이다 라고 신탁을 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놈이 갔다가 그 짓을 안 하려고 코린토스를 떠나게 되죠. 떠나다가 이제 테베에 어느 또라이 그 스핑크스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이상한 문제를 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영웅성을 좀 알려야겠다. 그리고 가는 길에 라이노스를 만나게 되고 지 아빠 죽이고요. 그 다음에 스핑크스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저것만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게 되죠. 그게 오이디푸스 신화예요. 자, 이런 막장 드라마가 왜 신화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왜 신화 속 이야기는 죄다 막장인가? 대답을 왜 안 하지? 대답을 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룰 수 없는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막장이 많은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대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욕망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는 그게 돼야 돼요. 이야기가 그게 안 되면 그 이야기를 왜 보고 있어요, 쓸데없이. 안 그래요? 어, 대변하는 거지,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오이디푸스의 신화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는 너무 엽기적인 거예요. 아빠를 죽인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뭐 말이야? 내가 아빠를 죽이고 싶다는 건가? 엄마랑 결혼을 했다? 그 말 의미가 뭐야? 엄마랑 뭘 하고 싶다는 건가? 자, 정신분석 학자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왜 아빠를 죽이고 싶어 하고, 왜 엄마를 취하려고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일단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라강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 엄마를 원하고 왜 아빠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런 신화가 나왔을까?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애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요. 에 하면서 애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지? 요즘은 이제 의사를 만나거나 옛날에도 뭐 애 받아주는 할머니를 만났겠지만, 아무튼 그 애가 최초에 만나는 사람은 보통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엄마. 자,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두 명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자 관계라고 불러요. 삼파. 자,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어. 이자 관계. 좋아.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엄마가 옆에 붙어있죠. 특히 옛날엔 더 그렇잖아요.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분유가 있다지만은. 그리고 이걸 또 약간 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 진짜 엄마, 뭐 아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좋아. 아기가 있고 엄마가 있어. 자, 아기는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엄마는 나만 좋아해.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나도 또 역시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아들 봐봐. 맨날 엄마하고만 자잖아. 쟤는 맨날 엄마하고만 자. 맨날 엄마 안고 엄마 최고야 이러고 있다는 거지. 자, 그게 애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두각의 이 두 관계 정말 끈끈한 어떤 합일 관계를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 엄마들이 많으니까 잘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정말 끈끈한 합일 관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는 너와 나만 있는 것처럼, 나와 너만 있는 것처럼, 엄마도 마치 세상에 우리 애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그런데 여기 악당이 하나 등장한다는 거지. 그 악당이 누구? 이 딜레이가 되게 심하구나. 아빠. 그러면 세 명이죠. 삼자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온다. 오케이? 좋아. 삼자 관계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애한테 명령을 내려요. 명령.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엄마랑 떨어져. 너 언제까지 엄마랑 붙어 있을 거야? 너 말이야. 너 언제까지 엄마랑 붙어 있을 거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엄마하고 떨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엄마는 나의 거울 이미지라서 그래요. 자, 왜 떨어지기 싫은지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 자, 애기는, 갓난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명필, 뭐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안 되죠. 보통 애들은 뭐 소근육도 발달시켜야 되고, 뭐 대근육도 발달시켜야 되고, 뭐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신체를 자기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어떤 경험을 하나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신체의 파편화 경험을 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뭐 정말 그런지 나도 모르죠. 뭐 얼추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대충 이해해요 그냥. 나는 내 맘대로 못 움직이니까 내 몸뚱아리는 전부 다 쪼개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인식을 했다고. 오케이? 인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뭘 보느냐? 거울을 하나 보게 되죠.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비쳐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자, 거울에 비쳐있는 나를 보니까 내가 어때요? 완전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쪼개져 있는 줄 알았어. 나 완전 나 무슨 뭐 귀신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내 신체가. 알겠죠? 그게 거울 이미지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래요? 내 쪼개져 있는 내 이 몸뚱아리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완전한 내가 마음에 들어요? 어느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드냐는 거지. 어느 쪽이 마음에 듭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잘생긴 내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쭈구리처럼 느껴지는 내 경험이 마음에 들어? 경험이냐, 이미지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고. 내 경험은 내가 못 움직여.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이미지는 완벽해. 사람은 누구나 어디에 끌려? 이미지에 끌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거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거울 이미지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나에게로 가져와요. 맞아. 환상이죠. 좋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형성된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최초로 주는 사람이 뭐 거울 속에 있는 나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꼭 거울 속에 있는 나일 필요는 그렇죠. 거울 이미지가 상상계예요. 요 단계 이자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계는 요 이자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상상계. 이 이미지는 거울 이미지는 진짜 아이 너무 나가지 말라니까 좀 일단 좀 들어봐. 일단 좀 들어봐. 자, 그 뭐냐 거울 이미지는 왜 최초에는 그냥 진짜 자기 거울 보고 자기를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이거는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꼭 거울 이미지가 정말 거울 속에 있는 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되게 좀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도 가능해요. 타인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되게 좀 동경하는 사람이나 뭐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그 애들한테는 연예인 같은 게 되게 쉽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화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걔가 입은 옷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거울 이미지예요, 그게. 알겠죠? 그게 거울 이미지죠. 근데 애는 맨 처음에는 또 방탄까지 나가는구만. 처음에는 그 거울 보고 얘기를 했을 거야. 하지만은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누가 돼요?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거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오케이? 알겠죠? 자,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이미지에 어떻게 된다? 매료돼요. 보여요? 아직까지 보이지? 요까지인 것 같은데 이게 좋아. 반사광이 또 피해서 자 이미지에 빠져든다고요. 자, 근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결국 내 경험은 뭐예요? 내 신체는 어떻냐고요? 여전히 파편화돼 있어요. 그게 나의 뭐다? 현실이라고. 그게 내 현실이라고. 그래서 아들러가 얘기하잖아. 자기 수용하라고. 네 꼬라지를 먼저 인정하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잖아. 네 꼬라지를 알라고. 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그거는 이미지는 가짜야. 결국 진짜는 누구야? 나란 말이에요, 이게. 자,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소외라고 하는 게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외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소외. 방탄이가 너무 멋져 보여? 왜 멋져 보이겠어요? 그 이미지는 멋져 보이지. 딱 대비시키는 거야. 나는 어때? 허접해. 쟤는 어때? 멋져. 어떻게 할까? 이미지를 나에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갖다가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은 뭘 형성한다? 자아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좀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신체도 똑바로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파편화되어 있는 각기춤 쳐야 하는 내 이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거울 이미지, 타인의 이미지를 나에게로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상상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맨 처음 한 놈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니 꼬라지를 좀 알라고. 니 꼬라지도 모르면서 누가 누구를 갖다가 니 꼬라지를 모르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줄 알아? 선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 무지는 덕이 알지. 지는 덕이요 무지는 악덕이다.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네가 누군지 아는 것.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열로.
내가 말했잖아. 항상 다 필요 없다고. 그리스에서 끝난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서 진짜 끝나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아 이거 알 필요 하나도 없다. 이거 뭐 락강이 뭐 하늘에서 지가 뭐 새롭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하는 거. 나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거울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거울 이미지를 가져올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알겠죠? 자, 오케이. 좋아. 자,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와 나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 시키는 거예요. 자, 제일 만만한 거울, 아기 입장에서 이거는 누구냐면 엄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동일시 시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삼자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상징계가 되는 거예요. 상징계를 정말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냥 사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좋아. 아빠는 명령합니다. 이자관계에서 벗어나라고. 왜? 이거는 상상이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우리 모두는 어디를 살아야 돼? 현실을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인간은 둘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자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히키코모리를 또 들어보자면은 히키코모리는 어디에 처박혔어요? 자기 방 안으로 처박혔잖아요. 그죠? 걔가 거부한 건 뭡니까? 사회를 거부했잖아요. 그죠? 다자 사회를 거부했다고요. 거부했어. 그러면 어디서 벗어나게 한다? 상징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좋아.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지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거울 이미지가 있어. 여러분들 그 드라마 기억나요? 영화 중에 보면은 김시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시표류기.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자주 다루는 영화이기도 해요. 김시표류기를 보면은 두 명의 김씨가 나와요. 정재영 김씨가 하나 있고 그 여자의 그 배우 이름 뭐더라? 아 그래 여원. 미리 맞춰서 정말 고맙네. 자 여원 김씨가 하나 있는데 정재영은 자살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저기 저 밤섬에 갇히는 놈이고 영원이 이제 히키코모리죠. 자 세상을 거절했어요. 박약했죠. 근데 그렇게는 형성이 안 돼요. 반드시 히키코모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울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봐봐. 그 영화를 보면은 영원이가 뭐 하는 줄 압니까? 뭐 해요? 다른 사람인 척 행동을 하죠. 지가 봤을 때 제일 예쁜 애, 잘 나가는 애, 잘 빠지고 돈도 많고 그 애가 하는 행동, 사진 하나하나 다 가져와가지고 자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김시표류기에서 여원이가 보여주는 려원이가 보여주는 거울 이미지인 거예요. 오케이? 영화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왜 락강의 이론이 평론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알겠죠? 장난 아닙니다. 이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갖다 붙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아무튼 거울 이미지라고 하는 거. 자, 돌아가서.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너 언제까지 히키코모리로 살 거야? 그러면은 아이 그 꼬마 애기는 마치 히키코모리 같은 애인 거예요. 걔는 히키코모리 같은 애인데 그때 거울 이미지가 자기 엄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방 안에 갇혀가지고 엄마가 나와 완벽한 이 방안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 이씨 나오라고 이씨. 그래가지고 뭐해요? 명령을 내려요. 뭐하라고? 이 관계를 끊으라고. 끊어. 떨어져. 언제까지 붙어 있을 거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 유치원 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가 좋아? 싫어? 싫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거야 아빠를. 그런데 현실에서 못 죽이니까 어디서 죽여요? 신화 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신화 속에서. 하지만 현실은 못 죽여요. 자, 그래서 애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아빠 죽이려고 해봤어. 안 돼. 왠 줄 알아? 내가 너무 힘이 없어. 난 너무 미약한 존재. 나봐 희발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애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다음 좀 더 개겨볼까? 근데 아빠가 명령해도 임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뭐 하는 줄 알아? 협박을 하네, 협박을. 이 나쁜 사람이야.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하는 줄 알아요? 니 내 말 안 들으면 고추를 잘라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야. 어우, 너무한 거 아니야? 고추를 잘라버린대. 그게 바로 거세공포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세요. 얘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왠 줄 알아? 자, 아빠가, 엄마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엄마가 누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정말로. 그리고 또 둘이 가만보니까 맨날 붙어있고, 심지어 둘이서 뭘 하는 걸 또 봤어요. 야한 걸 하는 거야. 어떡해. 저게 뭐지? 애가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아빠가 내 고추를 자른다고 얘기하네. 큰일 났다. 엄마가 좋아하는 거는 아빠 고추인 것 같은데 아빠가 뭐라고 하냐? 내 고추를 잘라버린다고 하네. 어떡하지? 내 이 미약한 고추마저도 없으면 엄마가 나 바라봐 줄까?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처음에는 아빠를 죽여가지고 내가 아빠가 되려고 해요. 되려고 한다고요. 내가 아빠가 되면 엄마는 나를 바라봐 주겠지. 이거야, 아빠를 죽여야겠어. 근데 못 이기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의 뭘 좋아하는 것 같아? 아빠 고추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아빠 고추를 내가 가져야겠다.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 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신화 속에 보면 그렇게 고추를 자르는 거예요. 그 일본 영화를 봐도 막 고추 잘라가지고 막 들고 다니는 영화도 있어요. 엽기적인 거 하나 있어. 그 감각의 제국이었나? 그런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도 봐봐요. 영화 보고 있으면 미친 내용인가 싶은데 그거를 만약에 락강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기가 막히게 또 설명이 돼요, 그거.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가지고 영화를 막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정신 나간 영화예요, 그냥. 정신 나간 영화라고. 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론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위대하게 만들지 마라.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또라이다. 또라이라고. 자, 그래서 얘는 아빠 고추를 가지려고 해요. 자, 이 아빠 고추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다른 말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뭐라고 얘기했었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뭐였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선생님 머리가 왜 이렇지? 빨리 얘기해봐요. 그 영어 이름 뭐였지? 한국말로 남근이라고. 팔루스. 자, 이걸 보고 이제 팔루스라고 하게 되는데 진짜 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 또한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 팔루스는 그냥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힘의 근원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으면은 엄마가 나한테 돌아와 주겠지. 근데 아빠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 상징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팔루스는 어디에 있어? 바로 이 상징계 안에 있다고요. 이 상징계 안에. 오케이? 요 안에 있다고. 그러려면 저거를 가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상징계로 들어가야지. 오케이? 상징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상징계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사회라고 바꿔요. 그냥 사회 구조 이렇게 바꾸라고요. 그럼 훨씬 이해가 쉽잖아. 딱 개신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해도 충분해요.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진입을 합니다. 유치원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좋아. 쉽죠? 좀 쉬워. 자, 사회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면 인간은 뭐가 되냐면은, 자, 그러니까 상계로
진입한 인간은 주체가 된다. 여러분 당연히 쉽지 않겠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이론의 난이도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잖아. 머릿속으로 들어는 오잖아.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자 그러면 된 거지. 자 우리 오늘 실제까지 달립니다. 내가 오늘 끝장을 본다. 자 오늘 끝장을 볼 거고 오늘 찍은 영상 일단 망했어요. 저 고프로가 지금 맛이 가가지고 중간에 막 꺼지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영상 없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끝이야. 없다고요. 어쩔 수가 없어. 좋아. 일단은 이해만 되면 돼요. 이해만 되면. 자 주체라고 얘기했죠. 이건 자아랑 다른 거예요. 자아랑 다른 거야. 자, 왜 자아랑 다르냐면은 자아는 거울 이미지예요. 거울 이미지를 나중에 가져오는 거야. 주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상징계, 그러니까 이걸 사회로 바꿔봅시다.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예요. 위치.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라고. 여러분 자기소개 한번 해봅시다. 마음속으로 해봐요. 나는 내 이름은 안용태이고요. 제가 하는 일은 작가이고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뭐가 나왔죠? 기호가 나왔어요. 그렇지? 기호가 나왔어. 이름 나왔고 뭐 주소 나왔고 직업 나왔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사회 내에서 너의 위치라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뭐야? 직업이 되겠지? 자, 직업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내가 왜 자꾸 여러분 보고 자기소개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사회적 위치를 내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이 어떤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그거는 다 달라요. 그거는 그렇잖아. 좋은 기호도 있고 안 좋은 기호도 있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이야. 자꾸 이 현실을 갖다가 자꾸 무슨 올바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 자, 안 그래요? 대학도 그렇잖아. 서울대가 제일 좋아.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다른 대학은 또 안 좋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서울대 가려고 해요? 다른 데 가려고 해요? 다 서울대 가려고 하지.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그걸 가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그 기호를 가졌을 때 이 사회 내에서의 내 주체성의 지위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직업도 그렇잖아. 모든 인간의 직업은 평등하다? 우리는 그 말을 좀 냉정하게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로 평등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뭐 하려고 그렇게 다 의대 가려고 애를 쓰고, 뭐 하려고 좀 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애를 씁니까? 할 일 없이. 분명히 이 사회는 조금씩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뭘 부여받는다? 기호를 부여받는 것이고, 기호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요걸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겠냐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게 바로 팔루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엄마가 얘기해요. 아들, 난 네가 반에서 1등을 하면 정말 엄마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내미 생각했어. 엄마가 원하는 게 반에서 1등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서 반에서 1등을 했어. 아싸! 나 반에서 1등 했다. 아싸! 해가지고 반에서 1등 했다고. 그런데
반에서 1등을 했어. 아, 내가 드디어 아빠 고추를 내가 가졌구나. 이제 엄마 갑시다. 다시 옛날에 그 세계로 골방으로 가요. 우리 다시 이제 히키코모리가 되고 봅시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들 전교 1등을 했으면 좋겠어. 아이씨, 이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어. 엄마 이제 갑시다. 됐어요. 갑시다. 또 엄마 뭐라 한다라? 서울대 가야 돼. 이건가? 또 엄마 또 저거 아닌가? 이거야 저거야 저거야. 계속 그렇게 어떻게 돼버려요?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팔루스라고 하는 거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자, 한국말로는 남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기표예요. 밑에 귀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붙나 이게? 이게 안 붙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라면 먹으러 가자고 똑같아. 이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몰라. 모른다니까. 이게 엄마는 맨날마다 뭐 해라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그게 엄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엄마 친구 아들은 이 얘기까지 해. 짜증나.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봐봐. 엄마 친구 아들. 이것도 뭐죠? 기표야. 밑에 뭐가 붙어? 기회가 붙어야 돼. 몰라. 모른다고. 실체가 없어. 이 새끼는 뭔지 모르는 놈이야. 그래서 난 얘가 싫어. 근데 자꾸 엄마 친구 아들을 얘기해.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게. 자, 팔루스도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흐른다고. 1번 1등인가? 2번 서울대인가? 3번 무슨 대기업 취직하는 건가? 4번. 자, 아이씨,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지. 이건가? 이건가비요? 아닌가? 이건가비요? 이건가비요? 아니야, 이건가비요? 자, 고정점이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해요. 그렇죠? 고정점이 변화한다고요. 맞잖아요. 이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의 기표에 하나의 기회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의 기표에 하나의 기회가 붙으면 세상 사는 게 정말 편할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쓸데없이. 그런데 기표는 5만 가지 기회가 다 붙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요. 이게 또 흐른다고. 이건가 이런 빌어먹을 이건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는요, 이 상징의 세계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계속 흐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가? 그래가지고 엄마는 가방을 한번 사볼까? 시원해. 좋아. 해봤자 어때요? 만족감 하루도 안 가. 괜히 샀나? 차를 한번 바꿔볼까? 저 차 한번 사볼까? 샀어. 너무 좋아. 그 만족감 한 달도 못 갑니다. 이게 괜히 샀나?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는 왜 자꾸 1등 하라고 했다가 서울대 가라고 했다가 대기업 가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이 1등 가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서울대 가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대기업 가면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정작 그 엄마는 1등도 해본 적 없고, 엄마는 서울대 가본 적도 없고, 엄마는 대기업 가본 적도 없다는 거지. 이거야 이거. 자,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슬픈 게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를 자꾸 자식한테 강요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 은근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남을 너무 조금 좀 이상화시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욕망이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타인의 욕망이에요 이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얘기하는데 나는 이게 좋은 줄 몰라. 왜냐면 내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두가 의사가 좋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작 의사들은 별로라고 얘기하던데. 근데 전부 다 좋대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은 그 거울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냥 거울 이미지를 자기화 하려고 한 거죠. 드라마 속에 봐봐,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라고요. 거기 봐봐, 의사들 봐봐, 자기 일에 충실하지, 정말 돈도 많지, 게다가 자기들끼리 졸라 친해. 그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인생이 정말 멋있지 않아요? 진짜 스리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던지는 순간 그 이미지를 자기화시키려고 하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나는 의사 해본 적도 없으면서 애한테 뭐라고 해요? 너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타인의 욕망을 뭐한다?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스는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이 맨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소유. 그냥 가지지 마. 그러면 네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죠. 스님들이 맨날 그 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득도하면은 이제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이거를 쫓지 마라. 등신짓 좀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맙시다. 무소유라고 하는 거죠. 저는 참고로 무소유 더럽게 싫어합니다. 난 그게 진짜 싫어요. 나는 항상 뭘 좋아해? 소유. 아 몰라. 난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 하고 싶어? 소유. 알겠지? 좋아. 이게 바로 뭐다? 상징계가 가지고 있는 뭐다?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뭐라고? 기표는 있는데 기회가 안 붙는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라면 먹으러 가.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을래? 자, 뭐라고요? 진짜 라면 먹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뭔가 하고 이제 애매하게 이제 헤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요 위에서의 욕망은 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는 말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요 말을 하지만은 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몰라요. 왜냐면은 기회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요. 어디에 가서 그놈이 달라붙을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말하지만 지도 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봐도 되고 또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짜증나. 니도 모르는 네 마음을 내가 왜 알아줘야 되니? 치. 그럼 내 마음은 내가 모를까? 몰라요. 나도 맨날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나도 내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징계에서의 기본적인 요 이론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거는 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것만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넓게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으로도 보면은 이런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애가 그런 말 하더라. 선생님, 저는요, 시험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시험 공부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미친놈, 내가 어떻게 알아? 네 마음을. 이 사람은 지 마음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해서 네 자신을 알라고. 지는 덕이요, 무지는 악덕이라고. 좋아. 근데 어쩌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생겨 먹은 것을. 왜 사람은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그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짜증나가지고 나중에 가면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말할 수 있는 말만 하자는 놈도 나와요. 말할 수 있는 말만 하자고. 상대방한테 닿을 수 있는 말만 하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피곤하죠. 좋아.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근데 사람이 봐봐. 맨날마다 타인의 욕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또 사람이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는 거죠. 왜 자꾸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는 걸까? 정말 스님 말처럼 무소유하면 될 거 아닌가? 얼마나 깔끔해.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욕망하는 이 행동을 갖다가 알면서도 반복하냐고요. 왜? 바보처럼.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드는데? 어쩌면 사람은 계속 그 욕망하는 행위를 멈출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사람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람은 다른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생각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은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아직 못 올렸어요. 왜 못 올렸냐면 아침에 찍었고 뭐 편집을 하고 또 오래 걸렸어. 보통은 저는 20분 찍어 올리면 딱 20분만 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은 좀 너무 좀 잡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다 잘라낸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어. 아이 신경질나. 자 봅시다. 자 상징계가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호화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주체가 된다.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중심적인 어떤 뭐 대상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유한 세계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물은 그냥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자연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면 인간은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문화적 환경 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람 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가, 또 언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른 상징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봐도 무방하기도 하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모든 언어는 또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본다면 그 외계인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같은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같죠 사실. 그러니까 기표가 어떤 식으로 달라붙었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 인간의 언어는 주어 있고 목적어 있고 보어 있고 서술어 있잖아. 형용사 있고, 안 그래요? 그 기본적인 구조 틀은 안 벗어나거든요. 기표가 조금씩 다를 뿐, 발음하는 기표 형식이 좀 다를 뿐, 청각적 이미지가 좀 다를 뿐, 결국에는 그것만 다를 뿐, 그 기본적인 형태는 같기 때문에 외계인이 와서 보면은 뭐 똑같은 언어다라고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그 기호 안에 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의 어떤 뭐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신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과정에서 무언가를 남기고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남기고 왔다. 내가 무언가를 두고 온 것 같다. 엄마하고 빠이빠이 하는 그 순간에 아빠한테서 아빠 때문에 뭔가를 내가 상실하고 온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 찾는 게 뭐야? 그거가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저 실제라고 하는 저 말을 누가 맨 처음 했었냐면 칸트가 했어요. 칸트. 그러니까 아니, 이 실제라는 말을 맨 처음 해서 칸트도 아니지, 더 올라가야 돼. 플라톤이 맨 처음 했었죠, 저 말을. 플라톤이 맨 처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칸트가 좀 바꿔서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인 건데, 칸트 같은 경우는 이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뭐 물 자체, 뭐 사물 자체, 요즘은 물 자체라는 말보다는 사물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빨갛게 보이겠지. 그러면은 우리 선글라스가 왜 빨간색인가? 왜 빨간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가? 그 선글라스를 연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선글라스만 연구하자고.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알 수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선글라스만 연구하자고. 그러면은 선글라스만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선글라스로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물이라고 불러요. 그냥 물 자체. 그러니까 저거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말하지 말자요, 그냥. 말하지. 자, 아무튼 저것도 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응.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가 말했잖아요. 멍멍이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멍멍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봐봐. 내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 걔는 우리의 가족이다. 걔는 우리의 가족이다. 동의합니까?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걔는 걔일 뿐. 나는 인간과 짐승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걔는 그 우리의 가족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걔와 걔는 그냥 짐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나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개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개라는 동물 자체가 아예 없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를 처음 봤을 때, 이 세 사람이 개를 봤다고 해봅시다. 같을 것 같아요, 그게? 달라요, 그거. 다르다고. 이 사람이 바라보는 개와 내가 바라보는 개와 네가 바라보는 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겠어요?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잖아요, 그 앞에다가. 다시금 말하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은, 언어는 끊임없이 어떤 뭐 개념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어요. 자꾸 기노 하나의 기호만 얘기하지 말고 다양한 어떤 것도 있잖아요. 뭐 개는 뭐하다, 누구는 뭐하다, 이런 경우는 이러하다, 저런 경우는 뭐 저러하다, 오만 가지, 오만 가지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말들 하나하나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들게 되죠. 왜냐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니까 더 쉬우니까요. 그게 문제야. 내가 옛날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산 사건.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이미지를 만든다?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갖다가 나한테 자꾸 막 더 씌워. 그러니까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이미지가 더 씌워진 나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모르잖아,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요 틀 안에 있다 보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근대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뭐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세상 만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그 상징계에 맞게끔 이제 설명된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 그 옛날에 그거 한 번씩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엄마가 애랑 같이 가는데 사고가 났어. 그래 애가 차 밑에 깔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차를 들었대요. 세상에나. 와 대박. 팔을 번쩍 들었대. 그래서 애를 꺼냈대요. 와 대박.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가지고 뭐 해외 토픽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들었을까? 괴려? 자, 아직 몰라 왜 들었는지는. 하지만 이것만큼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자,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씨발 어떻게 여자가 그 말을 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말인 거예요. 그게 여자는 뭐해서 못할 것이다. 여자는 또 뭐해서 못할 것이다. 뭐 아무튼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이래서 못한다. 뭐 저래서 못한다. 뭐 이래서 못한다. 뭐 나약하다. 하다못해 얼마 전에 그 뭐냐 그 저번에 왜 옛날에 그 뭐냐 그 군대 그 체험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뭐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한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막 뭐 무슨 뭐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도 많이 했었고. 자 요거 말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봐봐요. 못한다라고 지금 뭘 만들었냐면은 짰어요. 지금 이미지를 갖다가 그 이미지를 하나 짜게 되면 희한하게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 거기 지배를 당한다고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야. 막 그런 식으로 말을 계속 하게 되면은 사람은 진짜 희한하게 그 부분에다가 어떻게 돼요?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제 언어에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거죠.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지만 정말 내가 못하냐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 정말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존재야? 근데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하는 애들 있다고요. 은근히 많다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이뤄내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긴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말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언어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표를 하나 만들었어. 뭐라고? 너는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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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사람들 여기 또 지배를 받게 되긴 돼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하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양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고정점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한계는 여기가 끝인 것처럼, 마치 나는 이곳에 갇혀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여기에 갇히게 되고, 갇히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사람의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고 고정적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러한 삶을 원해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나한테는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말을 쉽게 한다는 거지. 결국에는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그건 과연 뭐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으며 기호화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은 그 기호 속에다가 나를 가둔다고요. 나를 가두게 돼요. 그러니 사람이 맨날 명함 두고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 명함에 갇힌 사람, 그 명함에 있는 일을 한 20년, 30년 하게 된 사람, 어느 순간 되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정말 본질적인 모습이냐, 나의 실제가 정말 그러한 것인가, 정말 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난 정말 이 사회가 얘기하는 너는 그러한 존재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정말 거기에 딱 갇혀있는 존재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러니 이 언어와 상징이라고 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너무 모든 것을 자기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많은 어떤 배제되는 영역들이 있고 벗어나는 영역들이 있고, 나를 자꾸 거기에 가두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갇히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왜 항상 거기에 갇혀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이 욕망하는 게 진짜 무엇일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건가? 그거 하나 하려고 맨날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따라다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쩌면 이 너머에 있는 모든 세상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할 때, 너는 C 1번이야 라고 얘기할 때 2번일 수도 있지 않을까? 3번일 수도 있지 않을까? 4번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걸 보고 잠재성이라고 해요. 이거는 기호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기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상징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없는 건 아니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다? 실제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제일 정말로 쉽게 설명하는 영화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매트릭스. 매트리스를 살아가고 있는 네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걔는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애였죠. 그냥 적당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트리스 사회 안에서 나는 어떤 애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호를 부여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냥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고민에 빠지게 돼요. 매트리스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매트리스는 무엇일까? 그게 뭘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거를 찾고자 애썼어요. 하지만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매트리스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매트리스는 뭐니까? 사회 구조 그 자체니까 상징의 세상이에요.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모피어스라고 하는 대머리 아저씨를 만났어요. 나쁜 놈이야. 걔를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근데 걔를 만났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실을 볼래? 빨간 거 먹을래? 파란 거 먹을래? 자, 이거 파란색 아니네. 자, 파란 거 먹을래? 빨간 거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었었지? 빨간 약이었었나? 얘랑 모르겠다. 한번 볼래요 해가지고 빨간색 약을 애가 들썩 먹은 거야. 그러니까 애가 먹었잖아요.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바깥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뭘 봤죠? 실제를 봤죠. 진짜 세상을 봤다고요. 진짜 세상을 봤다고. 진짜 세상을 보고 나니까 매트리스가 뭔지 바로 이해가 됐죠. 진짜 세상을 봐버렸어. 씨발.
근데 진짜 세상 나 좋을 줄 알았거든. 개뿔씨발 완전 사막이야. 완전 황량하게 이럴 데가 없어. 문디 같아.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또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나는 이것이 전부라고 규정 짓는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안에 또 사이퍼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짜증나, 이거. 난 이 세상 싫어. 나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그냥 이것만 하고 살래, 그냥.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선글라스 끼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모습. 하지만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거기에 끌린다. 그러면 그 끌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타인의 욕망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너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저기 어떤 식으로 끌리느냐? 자, 간단해요. 자, 모든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금기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가 금기의 선이야. 자, 이 선 넘지 마라. 이 선 넘지 마라. 자, 나 지금 빨리 해야 돼가지고 나 여러분들 뭐 댓글을 안 봅니다. 자, 이 선 넘지 마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아래 부분에서 이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아래 부분에서 이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네가 이 선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최초의 금기가 무엇이냐면 근친상간 금지예요. 그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할 때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엄마를 뭐 원하지 마라. 이게 최초의 금지인 것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최초의 이 금지의 선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 금기를 넘지 말라는 거지. 요 아랫 부분에서 인간은 뭐가 된다?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 만족이 안 돼. 그러다가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어. 뭘 바라기 시작해요? 이 넘어가 궁금하기 시작하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넘어서고 싶은 거야. 이걸 제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미치겠다. 이것만 제끼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이걸 넘기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넘고 싶은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라고 얘기하죠. 죽음 충동. 그냥 뭐 자살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아니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주체라고 되어 있었죠. 주체는 어디서 형성된다고? 요 안에서 형성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자, 요 금지의 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쾌락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요 아래는 쾌락이 있고 이 너머에는 불쾌가 있다고 보는 거지. 왜 불쾌가 있냐면은 이 금지의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상징 사회가 어떻게 할 테니까? 처벌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넘으면은 불쾌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불쾌가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게 끌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빨간 약 먹으면 어떻게 돼버려? 너무 불쾌하고 너무 힘들고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행복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모든 걸 감수하고도 희한하게 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희한하게. 그게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넘게 되면은 이 사회는 이거를 넘은 이 주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가 감히 넘었어 해가지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처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의 죽음 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는 순간 너는 주체를 갖다가 상실하게 될 것이다. 너는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걸 넘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 이 금기의 선 위에 뭐가 있냐면은 실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어? 고통을 동반하는 쾌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쾌락이에요. 고통스러운 쾌락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쾌락을 다른 말로 이제 주의상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빨간 약 먹으면 고통스럽고, 하지만 또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금기의 선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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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피곤해. 우리나라는 계속 이걸 내리려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아이씨,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 짜증나게 진짜. 자, 아무튼 그거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준은 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규범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아래만 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에 어떻게 되냐면은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아래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만 허용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인간은 뭐 해요? 요거를 추구한다고, 요거를 추구하는 거, 요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선 아니야? 이것이야말로 더 선 아니냐고. 자, 선이라고 얘기했죠? 자, 윤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욕망? 오케이? 자,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옳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는 무슨 야동도 금지 때렸죠. 야동금은 처벌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등신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왜 등신이냐면은 결국 금지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래. 자, 더 하지 말래라고 하게 되면요, 이 틀이 좀 더 좁아지게 돼요. 이 틀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자꾸 더 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회의 입장에서, 상징계의 입장에서는 더 나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나갔을 때, 이거 못 견뎌가지고 나가는 놈이 나왔을 때, 이 나가가지고 고정점이 어디에 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야동만 보면 만족하는 새끼였어. 근데 갑자기 야동 보지 말래, 하다가 한 미친 새끼가 튀어나가가지고 이야 해서 나갔어. 고정점이 어디에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오히려 락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올리라고. 더 이까지 올려봐. 이만큼도 올려봐. 이만큼 올려봐. 아니, 그냥 이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오히려 더 제어가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그게 욕망의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그것이야말로 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당장 얼마 전에 한번 봤잖아요. 동성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계속 금기시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자유를 못 누리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이게. 어디에 고정점이 붙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족구 같은 놈이 튀어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이거를 올리자. 이 사회 상징 구조가 허용된 쾌락, 여기까지가 허용된 쾌락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이 허용된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주의상수를 추가하자. 이렇게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날 사회는 좀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이미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또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 전에 엄마가 딸내미 막 학대하는 것도 있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도덕성이 가지고 있는 이 위기 같은 거를 갖다가 욕망의 윤리를 통해서 어쩌면 해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한 여자는 이렇고, 하면 망쳤고, 이혼한 집에 애들은 인간이 별볼 일 없고, 오만 가지 다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희한하게 뭘 의미하냐면 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좀만 올려봐, 좀만 더 올려봐. 아니, 그냥 기준을 없애봐, 그냥 한번.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만약에 가지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쾌락 아니겠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의상수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옛날부터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전통적 가치를 배제하자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점점 선비 나라가 되고 있죠. 사서상경은 다시 읽고 남녀 칠색 부동석을 다시 주상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을 넘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주의상세를 갖다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제. 승화. 별거 없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사물에다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실제 물의 지위를 갖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 부여해가지고 어떤 그거를 갖다가 약간 좀 주의상세를 좀 대리만족식으로 이제 좀 향유하는 그런 거 말하는 건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성악까지 오면 이제 애매한데, 보통은 이제 그 예술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교과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궁정풍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높은 귀족의 부인을 사랑하는 기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결혼을 했고 높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대상인데 기사는 걔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 그 귀족 여자가 뭐냐면은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아니 이미지는 아니지 물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이상적이고 고귀하지만은 또 그녀를 향한 금지된 욕망, 그 금지된 욕망을 이룰 수는 없어. 어차피 인간은 저 금기된 선을 넘는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운 인간은 절대로 그 금기의 선을 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죠. 딱 아예 없지는 않겠죠. 가끔씩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게 뭐지? 이런 거. 저게 뭐지? 그런 다음에 100분 토론이 열려요. 100분 토론 열려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화 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선을 넘은 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답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갖다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람 피지 말고 그냥 그 군용품 사랑 이야기에서 여자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좀 금지된 욕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좀 예술화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시인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막 아름답게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 노래, 그 예술, 그것이 뭐가 된다? 이제 승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인간은 이제 주의상스를 갖다가 뭐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술을 약간 좀 상징계에 포섭되지 않으니까 상징화할 수 없는 실제를 갖다가 표현하기 제일 좋은 활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승화는 상징계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가 실제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거를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 영화 그런 거, 뭐 그림, 뭐 이런 거, 뭐 막장 드라마, 뭐 은교 이런 거 있잖아, 은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디 애를 갖다가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게 승화야.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지는 말고. 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주의상스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금 대리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이 도덕 기준을 갖다가 낮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커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병신인 거예요. 야동을 금지해. 그게 정말로 좋은 현상을 가져올 것 같아요? 아니라고 봐. 나 그거는 진짜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어떤 조커가 나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히려 전통적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좀 더 넓게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욕망의 윤리를 갖다가 수행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의상스를 갖다가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승화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인간은 뭘 느낀다? 좀 고정되어 있는 나의 어떤 이 기호적인 이 주체상에서 어떻게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 너는 이래야만 한다, 너는 저래야만 한다, 그러한 어떤 그런 고정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알겠죠? 그게 이제 실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선입견이나 그런 걸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프레임화 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어.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이해해야 돼요. 자, 지는 덕이요, 무지는 악덕이다.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지는 선이에요. 선은 곧 덕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아는 걸까? 여기서 나를 안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요. 뭘 알아야 되는 걸까? 세상이 나에게 규정한 그 기호로서의 측면을 이해하는 게 나를 이해하는 건가? 그건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 봐봐. 1번님 뭐일 수도 있고, 2번 뭐일 수도 있고, 3번 뭐일 수도 있고, 4번 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오만 가지 뭐가 있냐면 잠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또 뭐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함이야, 명함.
이것만 가지고 전부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를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나한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오죠.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난 이런 걸 되게 좋아하지. 나는 굉장히 좀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다가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둔 사람이고 실제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어렵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냐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어려운지 알아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래. 내가 방금 전에 뭐 대타자니 소타자니 뭐 대상 알파니 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썼어. 나 방금 전에. 그래도 이해되잖아요. 딱 몇 가지 단어 썼죠? 주의사항 이 정도만 쓰면 돼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 그거 알려고 그거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론을 위한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나는 이제 락강을 다 설명했어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락강 설명 안 할 거야. 되게 오래 했지. 나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었지? 좀 꽤 오래 됐었죠. 괜히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참 힘들다 힘들어. 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많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이상 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내 삶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충분해요. 그렇죠? 충분하잖아. 더 이상 뭐 알아서 뭐 하게. 그 복잡한 이론을 갖다가 더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그냥 교양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